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동훈 대표의 독대와 관련된 문제가 드디어 이제 좀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야, 그래, 독대 하기로 했다. 잘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라고 하는 질문이 여전히 남으실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왜라고 하는 질문은 간단한 거겠죠. 왜 하필이면은 10월 16일 이후에 하냐라고 하는 게 제일 좀 문제점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두 사람이 원팀이 되고 사실상 이제 독태를 요청했던 건 한동훈 대표 쪽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품겠다. 정말 이 지금 어려운 정국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당과 정이 하나가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한동훈을 멀리할 것이 아니라 한동훈 대표를 끌어안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지금 독대를 10월 16일 이후에 할 것이 아니라 10월 16일 전에 해야지 맞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짧은 머리로 생각해서는 당연지사로 10월 16일 전에 당장의 다음 주 월요일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뭐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 경우는 대통령께서 이제가 아세안 관련돼 가지고 순방 중이시다 보니까 날짜를 조금 조율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귀국하고 난 뒤에 날짜를 조율하고 일정을 맞추겠다라고 하는데 아니 이번에 이제 그 명태균과 관련된 논란, 김당과 관련된 논란 이게 터졌을 때 대통령께서 해외에 계신다라 그래가지고 해외에서 입장을 안 내셨습니까?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긴 장문의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람과 윤석열 대통령 관련이 없다. 지난번에 이제 그 대선 때 한 두 번 정도 만났던 게 다인 것이고 대선이 끝나고 난 뒤에는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인해 가지고 그 후에는 절대로 친분을 쌓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까지도 내셨잖아요. 그러면서 또 뭐까지도 했었습니까? 그 이제 그 중진 의원을 통해 가지고 중진 이제 그 뭐 당직자를 통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을 만나게 됐는데 그 사람은 이준석이다라고 하는 얘기까지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김종인을 통해 가지고 명태균과 그렇게 친분을 쌓게 됐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다 할 만큼 충분히 뭔가 의지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해외에 계신다라고 할지라도 다른 문제도 아니고 당 대표와 만나는 날짜를 주라는데 그게 뭐 복잡하겠습니까? 한동훈 대표 괜찮은 시간 몇 개 줘 보세요. 라고 해가지고 오케이 이때 괜찮네. 그럼 이때 만납시다. 하면 끝나는 문제인 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냐? 왜 하필 10월 16일 이후에 하겠다라는 것일까? 10월 16일 재보궐선거 결과를 가지고서 독대 내용이 좌지우지 되게끔 만들겠다라는 뜻인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게 그겁니다. 이 독대라고 하는 것을 과연 이따가 뭐 어떤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지 좌지우지 된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 독대라고 하는 것 자체를 그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도구, 정치적인 도구로 쓸 만한 지금 상황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절대로 안 그렇다라고 봅니다. 왜? 지금 10월 달이 만만한 달이 아닙니다. 11월 달 같은 경우는 이재명의 위기설이 돌았던 그 달이죠.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위기설은 진행 중입니다. 아니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민주당이 바보입니까? 이재명이 바보입니까? 자기가 11월 달에 위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11월까지 가만히 그냥 뭐 부처님처럼 앉아 있어요? 위기가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립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11월 15일 그래 뭐 선고가 나온다라고 하네. 그러면 우리 기도하면서 기다려 봅시다. 이러겠냐고요. 11월이 오기 전이 10월 달 아닙니까? 10월 달에 뭔가 수를 쓰겠죠. 그게 너무나도 명백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수를 갖다가 지금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국감을 김건희 국감으로 만들어 버린 거. 지금 이게 그냥 단순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있는 국감을 만든 것뿐만 아니라 어떤 기구까지도 민주당이 최근에 만들었습니까? 재집권 플랜 본부라고 하는 것도 만들었죠. 집권 플랜 본부라고 하는 것도 만들었습니다. 이재명을 이미 그러니까 민주당은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본부까지도 만든 거예요. 민주당이라고 하는 당에서 이미 당수로 놀고 있는 게 이재명인데 일당 체제로 돼 있다라는 게 민주당의 모습인데 그걸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아예 그냥 프레임 자체를 어떻게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까?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겠다라고 하는 당내 또 다른 조직으로 집권 플랜 본부라는 걸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한다면은 뭐가 일단 먼저 전제가 돼야 되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시켜야 되는 거겠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명분에 맞는 거를 뭐를 만들어냈어요? 김건희 심판본부까지 두 가지를 지금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한 세트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김건희 심판본부, 김건희 여사 문제를 통해 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무너뜨린 자리에 누가 들어가겠다? 이재명이 들어가겠다고 집권 플랜 본부까지 세트로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상임위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 가지고 매일같이 기사를 쏟아내고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그 리투아니트였나 뭐 그 이름 어려운 데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갔었을 때 이제 그 명품숍에 들어갔다. 그거 가지고서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그때 뭐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도 이번에 국감에서 다룹니다. 양평고속도로도 다루게 되죠. 그러니까 온갖 집권 초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썰처럼 돌아다녔던 가짜 뉴스를 총집합시켜 가지고 국감에서 다루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뭐겠냐고요. 11월에 이재명의 위기가 온다라고 한다면 10월 달을 탄핵 정국으로 만들겠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의 꿈이 아니라 민주당 얘네들은 그거를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진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의대 정원 문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죠.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는 계속 터지고 있죠. 명태균 문제까지도 터졌고 김대란까지도 터졌습니다. 이런 지금 한시를 다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한동훈 대표랑 협력을 진작에도 해도 모자를 파네 아직까지도 독대라고 하는 거를 정치적인 도구로 쓰냐 마냐 아니 이미 쓴다라고 결정을 내린 거죠. 10월 16일 이후에 보겠다라고 하는 걸 이거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이겁니다. 끝끝내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에 대한 독대를 하겠다라는 예정의 말조차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기류가 또 변한 게 뭐가 있었습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그 당시에 이제 그 표결을 해봤을 때 이탈표가 최소 4표가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최소 대표라고 하는 이유는 개혁신당의 3명이 어떻게 표를 던졌는지를 모르니까 만약 개혁신당 3명이 반대표를 던졌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 쪽에서 7표 가까이나 이탈표가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108명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이 믿고 있었던 거는 뭡니까? 아무리 뭐 한동훈의 세력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대통령인 한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같은 경우는 똘똘 뭉쳐가지고 나를 지킬 수밖에 없지. 어떻게 이게 200표를 넘겠어? 어떻게 8명 가까이나 이탈표가 나오겠어? 라고 하는 생각을 친윤들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주입을 시켰을 것인데 그게 금이 가버린 겁니다. 지난번에 같은 경우는 금이 살며시 갔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같은 경우는 세게 간 거예요. 왜? 최소 4표나 이탈표가 나왔으니까 이게 만약에 한 번 더 했었을 때 그냥 산술적으로 해봤을 때는 충분히 8표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조금이라도 한 발짝 뒤로 가는 그런 포지션이라도 취하기 위해 가지고 예정이라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독대를 한다 이 기사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독대를 할 예정이다 이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해요. 보수우파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당원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 가지고 법률적인 문제가 당연히 있겠지만 그 문제를 지금 국민들한테 설득할 것이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 거 그게 바로 정치 아닙니까? 그거를 지금 해야 되는 것이고 대통령께서도 그거를 하셔야 되고 김건희 여사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한동훈에 대한 만남은 이거는 필연적으로 했었어야 되는 것이고 당장의 월요일이라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또 예정을 하고 있다. 저는 정말 깝깝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 내부적으로 당원 게시판을 보면은 김건희 여사 기소하라라고 하는 얘기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기소가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왜? 특검에게 김건희 여사를 맡길 겁니까? 검찰에게 김건희 여사를 맡길 겁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극우 같은 진짜 말 같지도 않은 그런 헛소리 짓거리는 인간들 같은 경우는 특검 계속해가지고 반대만 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진짜 개무식한 인간들 아닙니까? 그런 인간들의 우리가 같이 진영에 묶인다라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울 정도예요. 거부권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 30% 40% 50% 이렇게 되겠냐고요 상식적으로. 20% 19% 18% 17% 이렇게 되겠죠. 지지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탈표는 4표, 5표, 6표, 7표 이렇게 되는 게 그게 상식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극우 쓰레기 유튜버들도 지금 여전히 그런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거부권 하면 된다. 거부권만 하면 된다. 아니 바보냐고요. 바보가 아니겠죠. 자기들도 알겠죠. 다만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기생충처럼 붙어먹어서 빡 쪽쪽 빨아먹고 있으니까 그거 다 빨아먹을 때까지는 최대한 윤석을 이용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제발 대통령께서 지금 눈을 뜨셔야 됩니다. 지금 보셔야 되는 게 그 주변에서 이간질하고 있는 그 인간들 그냥 거부권 계속하면 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게 말이 되냐고요. 조선시대 때 그런 진짜 십상시 같은 그런 인간들 중국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 십상시 같은 인간들 그런 인간들부터 다 목을 쳐내야죠. 단두대 다 보내가지고 다 지금 목을 쳐내도 모자랄 판인데 10월 16일 날 재보궐선거 결과를 보고 부산의 금정이 됐거나 인천의 강화 둘 중에 한 곳이라도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지게 된다면 이거를 가지고 친윤들이 어떤 식의 목소리를 낼지 불보듯 뻔하죠. 한동훈 책임져라 또 이 난리 치지 않겠습니까?
그때 만약에 한동훈 책임져라, 한동훈 당대표 내려놔라 라는 식으로 목소리를 내게 된다면 정말 제가 봤을 때는 그때부터는 이거는 전면전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전면전 양상의 결과는 모두가 다 죽는 그림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의 한동훈 대표가 아니라고 한다면 누가 도대체 당을 이끌 겁니까? 권성동 의원 이번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동훈 막 질타하면서 여사 활동이 자제돼야 된다라고 하는 발언을 왜 굳이 지금 하냐라고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되셨습니까? 권성동 의원은 왜 지금 굳이가 아니라 왜 지금에서야 라고 하는 말이 맞는 얘기 아니에요? 왜 굳이 지금이 아닙니다. 제발 현실을 좀 보십시오. 제 주변에 있는 모든 보수 우파 국민들 같은 경우도 하나같이 김건희 여사 가만히 좀 있어라, 휴대전화 뺏어버려라,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한두 명이라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근데 친윤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현실 파악 못하고, 김건희 여사 왜 자제하라고 하냐? 그 얘기를 갖다가 독대 과정에서 얘기했어요. 독대를 해줘야지 얘기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독대 과정에서 얘기했어야 된다? 사적으로 얘기했어요. 사적으로 안 만나주잖아요. 독대를 안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고요, 그 얘기를 갖다가. 국민적인 지지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 덕분에 부산에서도 지금 지게 생겼는데, 오히려 친윤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부산검정을 내줘도 좋다, 인천강화 내줘도 좋다, 한동훈만 제거할 수 있다면, 그런 진짜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야말로 해당인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모란이죠. 저는 만약에 10월 16일에 그 결과를 통해 가지고 한동훈 대표에 대해 가지고 무슨 그거의 책임을 져라, 리더십 위기다, 이런 식으로 무슨 몰아가게 된다, 아마 그때부터 같은 경우는 한동훈 대표가 더 강력하게 윤석열 대통령과 그 다음에 친윤과 차별화를 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말 이 사태는 막을 수 없는 사태로 가게 될 것이고, 과연 그 끝에 뭐가 있을지 제가 다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제발 좀 정신 차리시라, 이 말씀만 제가 충언으로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